자, 우리 인하부중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사 온라인 클래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사 온라인 클래스 잘 듣고 있죠? 여러분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온라인 클래스 딱딱 수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할 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부담 없게 길지 않게 선생님들 올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잘 수강하시고, 간혹 보면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실시간 강의 주에 한 번씩 실시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는 들으시고요. 그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과서라든지 퀴즈 푸는 시간 가질 거니까 그때 선생님이 공지할 때 실시간 링크로 들어와서 같이 수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역사 온라인 클래스 세계사 부분 시작을 할 텐데, 일단 이제 오프라인 때 선생님한테 이렇게 간혹 얘기한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너무 세계사 어려워요. 선생님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친절하게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거를 한번 좀 한눈에 쭉 볼 수 있게 정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세세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고사, 우리 2학기에 이제 11월에 2학기고사 보죠?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고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지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 세계사를 시작했을 때 절대왕정에 대해서 언급을 살짝 했었고, 이 절대왕정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혁명의 흐름을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선생님이 절대왕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사상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왕이 있냐, 이성에 의해서 그것도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 이성, 이렇게 좀 머리가 깨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어떤 신의 계시보다는 이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각종 혁명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경제적인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흐름은 각 나라의 각국의 혁명들로 발생을 했고요. 경제적인 흐름은 어떻게 발생을 했냐? 경제적인 흐름은 산업혁명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혁명의 첫 번째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그래서 영국혁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직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혁명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럽 땅덩어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장 혁명사에서 중요했던 프랑스 혁명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해 나갔습니다. 아직 미국은 안 했지만. 자, 영국의 대표적인 혁명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청교도 혁명이었죠. 청교도 혁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혁명.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독립혁명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미국 독립혁명. 그런데 이 미국 독립혁명 이후 미국은 독립을 하고요. 미국은 독립을 이루고 나서 남과 북이 전쟁을 펼칩니다. 그게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우리 이 흐름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가 다양하게 공부했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산부의 소집부터 해서 국민의회, 입법의회, 뭐 총재정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했어요. 그 흐름은 우리가 배웠던 학습지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흐름이었냐면 하나는 자유주의의 흐름이었고 하나는 민족주의의 흐름이었다.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전체 유럽에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여러 유럽을 정복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흐름이 유럽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 나폴레옹이 죽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뭐 전쟁에서 막 지면서 나폴레옹의 그 확산세가 꺾이게 되잖아요. 그 꺾이는 과정 속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 즉 오스트리아를 주도로 해서 이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체제였죠? 그렇죠. 그게 바로 빈체제라는 거였어요. 빈체제의 흐름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흐름이 멈춰지게 됐다. 하지만 이 빈체제는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프랑스에서는 자유주의의 흐름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냐면 7월 혁명 그리고 2월 혁명이라는 혁명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의 자유주의 흐름에서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쵸. 차티스트 운동. 요 흐름으로 하나의 자유주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경우는 그쵸. 참정권을 달라라는 참정권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 흐름을 볼 텐데, 민족주의는 이제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배울 내용이에요. 자, 민족주의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는 우리가 여러 민족이 나눠져 있어. 우리 땅덩어리가 막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우리는 통일해야 돼. 라는 흐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통일의 흐름으로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통일해야 돼. 우리끼리 으쌰으쌰 뭉쳐보자. 요런 흐름과 그 다음은 강대국에 의해서 예속돼 있고 속박돼 있던 민족들이 야, 우리도 이제 그 강대국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독립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일과 독립의 흐름으로 가게 돼요. 통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오늘 배울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독일이에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공부를 할 거고요. 독립 같은 경우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요 흐름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영국, 미국, 프랑스의 흐름 속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등장했고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막으려는 빈체제, 하지만 이 빈체제도 막지 못한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이런 흐름 속에서 통일과 독립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통일은 이탈리아와 독일,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의 등장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흐름이었고 경제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제 공업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고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면서 뭐의 등장? 그렇죠. 자본주의의 등장. 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너무 폐해가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등장했던 게 그쵸, 사회주의가 또 등장을 하면서 요 흐름대로 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은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각자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흐름 속에서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안정과 함께 이제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고 경제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돈과 정치가 만나면서 이제는 잘 사는 사람은 겁나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국가들은 겁나 못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국가들이 못 사는 국가로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고 거기서 막 약탈해 오고 그러면서 더 잘 살게 되고 이런 구조가 그쵸, 이제 전체적인 게 제국주의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제국주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고요. 오늘은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배울 건 이 통일 부분입니다. 통일. 이탈리아와 독일 통일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걸 쭉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A4 용지에 이걸 딱 그려놓고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할 때는 아, 영국의 청교동명, 아, 요런 거 있었지. 농해혁명 요런 게 있었지. 맞아. 요 사이에 뭐 크로멜이 집권해서 공화정이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이제 배울 거고, 프랑스의 혁명의 흐름 쭉 있었지. 나폴레옹이 집권했었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마인드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정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국민국가의 등장, 여러분들 프린트 3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통일의 흐름은 이탈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 민족주의의 확산이 통일과 독립을 여러 나라들에게 이제 막 자극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통일을 진행하는 국가가 바로 이탈리아고요. 독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먼저 이탈리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의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먼저 자유주의자였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마치니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였던 마치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이 마치니라는 인물이 청년 이탈리아 운동이라는 운동을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탈리아의 통일 운동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탈리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일단 지도 한번 선생님 여기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이탈리아 지도잖아. 자, 이탈리아 지도를 쭉 보면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 자, 여기 동그라미, 이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었고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 남부 아래쪽은 프랑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이탈리아 옆에 섬 하나 있죠. 섬 지역이 이탈리아 왕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부와 남부 사이에 여기에 이제 교황령이 있어서 로마, 요 지역에 이제 교황이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따라서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어때? 북부, 남부, 가운데, 섬 다 찢겨져 있잖아. 다 여러 나라들이 찢어져서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갈갈이 찢겨져 있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통일을 지향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이탈리아의 목적은 이 찢어져 있는 국가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였는데, 이탈리아의 첫 번째로 그 통일운동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마치니라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마치니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탈리아 운동을 진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냐면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의 호응이 없었어요. 통일운동을 막 하겠다고, 자, 우리 통일합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뭔 통일? 난 통일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각각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마치니라는 인물이 통일운동을 주도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848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샤르데나 왕국이라는 이 왕국 자체가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에요. 이 왕국 주도로 이제 우리 이탈리아도 하나로 합쳐야 되겠구나. 왜냐? 이 48년이 뭐가 끝난 시기야? 이탈리아, 1848년이 뭐가 끝난 시기예요? 프랑스의 2월 혁명이 끝난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도 이 찢어져 있는 국가 다시 한번 합쳐보자. 우리 예전에 여기 이탈리아 지역이 어디였어? 그렇죠, 로마. 이 로마 지역의 그 광대한,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이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이었던 샤르데나 왕국 주도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왕국 주도로 통일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인물이 카보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카보르는요, 당시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국가들이 이탈리아를 막 찢어서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간섭, 그 여러 나라들 우리를 통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주변 여러 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보르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러시아와 이제 막 전쟁을 펼치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프랑스에는 이제 나폴레옹 3세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프랑스가 러시아와 이런 막 전쟁을 펼치려고 하는 와중에 이탈리아가 누구 편을 들어주기를 이제 한 거야? 그치. 우리는 프랑스 편. 그러니까 너네도 우리 도와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누구를 격퇴를 하냐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또 오스트리아를 격퇴를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를 격퇴하는 사실이 중요한데, 왜냐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 잠깐만 이탈리아 지도를 그려볼게. 이탈리아 지도, 이탈리아. 자 여기 이탈리아. 자 이렇게 있었잖아. 이탈리아 지도 좀 귀엽죠? 자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여기 이쪽 아래쪽 지역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쪽 지역은 이쪽 위쪽에 이제 롬바르디아라는 지역이 있었고 베네치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는 오스트리아가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한 샤르데나 왕국은 이쪽이에요. 이쪽이 샤르데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금 요 흰색 칠한 게 시칠리아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탈리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시 샤르데나 왕국은 이 위쪽에 북부부터 해가지고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쪽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 오스트리아가 롬바르디아와 베네치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위쪽을 치기 위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고, 이쪽에도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와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를 격퇴를 해서 롬바르디아 지역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오스트리아를 격퇴하고 나서 지역 하나를 가져가게 돼요. 그 지역이 바로 롬바르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격퇴 후에 롬바르디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쪽 카보르는 북부 지역부터 해가지고 쭉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남부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리발디라는 사람입니다. 가리발디는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볼게. 이탈리아 지도를.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처럼 생겼잖아. 자,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렇게 두 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롬바르디아 지역이었고요. 롬바르디아. 그 다음에 여기는 베네치아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가 샤르데나 왕국. 샤르데나 왕국. 여기가 시칠리아. 그리고 자, 요쪽 지역이 나폴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봤죠? 나폴리 피자 들어봤잖아요. 피자. 나폴리. 그리고 여기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는 누가 있는 곳이야? 당시에 교황이 있는 곳이죠. 교황.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탈리아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야. 여기 위에 오스트리아가 가져가고 있고, 여기 가운데는 교황이 다스리고 있고, 이 아래 나폴리 지역하고 시칠리아 지역은 프랑스가 갖고 있고, 샤르데나 이쪽은 이탈리아 왕국이고, 이게 막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상황에서 방금 카보르에 의해서 롬바르디아를 획득했잖아. 그쵸? 자, 이렇게 올라가는 세력이 하나 있었고, 이 아래쪽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가리발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리발디가 차지해야 될 지역은 요 시칠리아. 요 시칠리아 획득해야 되고, 올라가다 보면 요 나폴리 지역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샤르데나 왕국은 이탈리아 왕국이에요. 원래 이탈리아 전통 왕국이야. 여기서 지금 통일운동을 하고 있던 카보르 입장에서는 얘도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이쪽에서 가리발디가 올라가고 있잖아. 둘이 만나겠지. 그럼 또 둘이 싸워야 되잖아. 그걸 이제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가리발디가 내가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서 양보하겠다 라고 하면서, 카보르 내가 지금까지 점령한 지역 다 넣어줄게. 너가 통일 완성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칠리아와 나폴리아 점령 후에 어디에 이제 이걸 다 바치냐면요, 샤르데나 왕국에다가 저 점령한 지역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봐봐. 어디 지금 남았어요?
자, 아까 여기 카보르가 쭉 가서 롬바르디아 점령했다 그랬죠. 그리고 쭉 내려오고 있었다 그랬어. 그 다음에 가리발디가 시칠리아랑 나폴리 점령하고 올라가고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디 남았어? 가운데 교황령 하나 남았지. 여기 로마 지역 교황이 다스리고 있는 국가. 그리고 베네치아가 남았죠. 교황령과 베네치아 이 두 지역은 1870년에 이제 이탈리아로 흡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870년에 베네치아와 교황령 다 이탈리아가 병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이탈리아 전체가 뭐가 된 거야? 통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쭉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탈리아 통일 살펴봤으니까요. 곧바로 이어서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 우리가 독일이라고 이렇게 칭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독일 지역에도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연방 국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방 국가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나라들이 독립성은 있는데 이 독립성인 나라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통일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큰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통일의 방법에는 각각의 나라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냥 교류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나로 그냥 우리 하나의 나라이지만 각각의 체제를 인정하자라는 이런 연방제를 채택할 수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각 주마다 독립된 어떤 형태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 합쳐지면 그냥 아메리카 하나의 미국의 나라로 이제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 지역에도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연방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들 중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있는 강한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국가가 바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통일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국가는 프로이센. 과연 프로이센은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오스트리아는 어떤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지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독일. 먼저 이 선점을 누가 하냐면 이 주도권 선점을 프로이센이 먼저 합니다. 프로이센이요 1834년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이센 주도로 관세 동맹이란 동맹을 맺습니다. 누구 주도? 프로이센 주도. 자, 이걸 하자 그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프린트 보면 관세 동맹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 프린트 한번 선생님 여기다가 관세 동맹 내용 띄워보겠습니다. 짠. 그쵸? 뭐라고 써져 있죠? 그쵸?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 내 여러 국가 간에 서로 세금을 철폐하자 이거야. 그래서 화폐 같은 것도 통일하고 도량형, 이렇게 측량하는 단위도 통일하는 그런 모습을 가보자.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통일을 딱 했어. 그러면 서로 쓰는 화폐도 달라. 서로 쓰는 그 측량 기구도 달라. 우리나라에선 요만큼이 30cm인데 저 나라 가면 요만큼이 15cm래. 그러면 서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통일을 방해한다. 따라서 우리 쪽 이제 독일 연방 여러 연방 우리끼리는 세금도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 관세 세금도 철폐하고 화폐도 통일하고 도량형도 통일하자라고 프로이센이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프로이센에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스마르크 주도로 이제 독일 통일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철혈 정책이라는 정책을 펼칩니다. 자, 철혈 정책. 철혈 정책이 뭐냐면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군사 그리고 오로지 국민의 희생으로 강력하게 통일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통일에 걸림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통일하려면 많은 문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하나씩 고려하다 보면 통일 못해. 내가 강력하게 군사와
국민들의 희생을 주도로 해가지고 딱 통일할 거야 라고 강력한 통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오스트리아도 통일을 주장했죠. 하지만 야, 좀 문건하게 해. 야, 뭐 이렇게 강하게 국민들의 희생까지? 야, 그리고 군사로 이거 부작용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면서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이런 통일에 대한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다 그랬어? 그치. 프로이센이 주도권을 가져버린 거예요. 원래 전통상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빈체제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라는 사람 주도로 막 빈체제까지 막 구성을 했잖아. 따라서 원래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강국이었는데 프로이센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이 프랑스가 이제 잘못 판단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엄청나게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프로이센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지지를 해줍니다. 야, 좋아. 프랑스는 프로이센 편을 들어줄게. 근데 사실 프로이센이 더 강국이 돼가고 있었거든. 근데 프랑스는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 편만 막 들어주다가 이제 오스트리아가 한풀 꺾이게 되죠. 그런데 프로이센은 계속 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까지 위협을 하게 된 거야, 이제? 그쵸. 프로이센을 지지해줬던 프랑스까지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비스마르크의 통일 주도, 그래서 철혈 정책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철혈 정책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가 반대하니까 오스트리아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오스트리아를 뺀 나머지 독일의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연방을 결성을 해서 일단 오스트리아 빼고 오스트리아 왕따 이렇게 시키면서 자기네들끼리 연방을 결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니까 프로이센이 갑자기 힘이 커지고 몸집이 막 이렇게 커잖아. 벌컥 되는 거야. 근육질 된다. 그러다 보니 이제 누구까지 위협을 하게 돼? 그 옆에 있던 프랑스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프로이센이 뭐야, 쪼꼬미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컸어? 안 되겠네 하면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프로이센이랑 전쟁을 펼쳐서 이 유럽의 패권을 두고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겼을까요? 그치. 벌크업 된 누구? 그쵸. 프로이센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주도의 프로이센이 주도했던 이런 독일 통일의 모습들이 프랑스까지 격파하면서 이제 누구 주도로 완성이 딱 된 거야? 그렇죠.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 주도로 독일 제국이 딱 나타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자, 독일 통일은 비교적 좀 간단하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주도권 싸움에서 프로이센이 승리. 그래서 프로이센이 계속 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프랑스까지 이기면서 프로이센이 결국 독일 제국을 탄생시켰고, 그 와중에 이걸 주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철혈 정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문제 선생님이 프린트에 담아놨어요. 마무리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띄우겠습니다. 자, 문제 보세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을 답하시오. 자, 물음. 자, 지도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세계사에서 지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각 지도별로 어떤 나라인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어느 나라? 다 같이?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 자, 니은은 스페인, 에스파냐예요. 에스파냐 지역입니다. 디귿은 우리 혁명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프랑스가 되겠고요. 리을은 방금 얘기했던 프로이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이쪽 같이 연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연방. 그리고 미음은 이탈리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뭐와 뭐에 의해서만? 철과, 즉 군사와 혈에 의해서만, 혈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된다. 누구였죠? 비스마르크였죠. 비스마르크의 정책이었던
프로이센을 찾으면 되니까 정답은 그렇죠.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요 지도 잘 기억하세요. 지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로운 국민국가의 탄생, 통일 부분에서 이탈리아랑 독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쌤이 초두에 수업 시작 전에 그 전체 마인드맵 그려준 거 있잖아. 그거 딱 A4 용지 한번 그려놓고 수업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종 쳤네요.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